Not the way I do it. 이처럼 판타지물의 가장 잦은 단골로 등장하는 캐릭터를 꼽으라면 뱀파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론 로맨틱하고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때론 썰고 가르는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때론 섹시하고 때론 귀여운 캐릭터로 자주 등장합니다. 도시 속에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즐기지만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인간의 피를 빤다든지 헌혈용 피로 연명하는 삶을 살곤 합니다. 뱀파이어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부터 존재하는 수많은 흡혈귀, 식인귀 등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나 원래부터 괴물이었던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산 자의 피를 빤다는 뱀파이어의 특성은 발칸반도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뱀파이어란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은 1734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이지만 1732년 3월 런던 저널에 실린 세르비아에서 일어난 아르놀드 파올레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뱀피르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르놀드 파올레 사건은 세르비아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인데 마을 주민들은 예전에 죽은 아르놀드 파올레란 호위병이 범인일 것이라며 그의 무덤을 열어보자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관을 열자 죽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눈, 코, 입에서 신선한 피가 흘러나왔으며 수의와 관은 피에 흥건히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손톱과 발톱도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뱀파이어라고 확신하고 심장에 말뚝을 박았는데 큰 한숨소리를 쉬고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죽은 시체가요. 또 1700년대에 세르비아에서는 결핵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결핵 환자가 뱀파이어에게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시체들을 말뚝으로 꿰뚫어 매장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가 피를 빨면 뱀파이어가 된다는 설도 당시 질병 때문에 나왔을 거란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뱀파이어의 특징을 보자면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있는 인간의 피를 빨고 생명을 빼앗습니다. 뱀파이어의 영혼에 대해서는 시체에 들어간 악마라는 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자신의 몸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뱀파이어는 원래 인간이었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거의 인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손톱이 길고 흉측하게 구부러져 있으며 피부는 팽팽하고 붉고 입술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혈액 때문에 몸이 부어오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없거나 혹은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자신의 관 속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밤이 되면 일어나서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는 자고 있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피를 빨린 희생자도 죽은 다음에 뱀파이어가 되어서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떠돌게 됩니다. 피를 빠는 방법은 상대방의 목을 졸라 죽인 다음 그 피를 빨기도 하고 자고 있는 상대의 피를 빨기도 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가 피를 빠는 이유는 피가 생명력의 원천이므로 그 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대의 생명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죽어서 뱀파이어가 되는 인간으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뱀파이어의 희생자가 된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나 악인, 주술사, 사생아 등이 죽으면 뱀파이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고양이나 새 등이 시체처럼 누워있는 곳을 넘어가려고 하면 뱀파이어가 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시체들이 뱀파이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체의 목을 절단하거나 입속에 화폐를 넣거나 시체를 관 속에 넣을 때 밑을 보게 하고 자물쇠 등으로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하거나 부장품을 넣거나 입속에 마늘을 넣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뱀파이어는 마늘을 싫어하기 때문에
창문이나 문에 마늘을 걸어놓거나 문질러 놓으면 뱀파이어가 그곳을 통해서 집으로 침입할 수 없게 된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뱀파이어의 퇴치 방법으로는 산사나무로 만든 말뚝으로 심장을 꿰뚫어버리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들장미나무나 물풀의 나무, 백양나무로 말뚝을 만들기도 하고 지방에 따라서는 새빨갛게 달구어진 쇠말뚝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본래 퇴치 수단이 아니라 단순히 뱀파이어를 무덤에 가둬놓는 의미밖에 없다고 합니다. 목을 자르는 방법도 알려져 있지만 가장 효과가 확실한 것은 뱀파이어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뱀파이어를 무찌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있는데 그것은 뱀파이어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합니다. 뱀파이어는 피를 빨기 위해서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과 사랑을 해서 아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부모를 가진 아이는 반피르라고 불리며 뱀파이어를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죽으면 자신도 뱀파이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토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뱀파이어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하얀 양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붉은 양막을 가지고 태어난 뱀파이어와 싸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으면 뱀파이어가 소멸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의 능력으로는 우선 변신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늑대, 쥐, 고양이, 개구리 등으로 변신할 수가 있으며 크기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어떠한 곳에도 침투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무덤을 파헤치지 않고도 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힘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지간한 장정 몇 점은 한 방에 이길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사람이나 동물에게 최면을 걸어 자기 명령대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뱀파이어는 늙지 않습니다. 시체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시체라면 당연히 일어나야 할 부패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무덤을 파헤쳐보면 뱀파이어는 살아서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상태로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뱀파이어의 정체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빠른 매장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비된 상태였거나 가사 상태에 있던 자를 죽은 것처럼 착각해 매장해버린 경우 이렇게 매장되어 있던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서 관을 열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가 뱀파이어가 돼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정신을 차려보니 무덤 속에 있었고 죽을 힘을 다해 집으로 돌아왔더니 뱀파이어라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미칠 노릇입니다. 그 밖에도 피에 굶주린 미치광이가 사람의 피를 빠는 것을 본 다른 사람이 이를 뱀파이어라고 착각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썩지 않는 시체라는 설도 있습니다. 관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바깥 공기에 침입이 방지되면 시체가 부패되지 않거나 혹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부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관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매장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상태의 시체가 있어서 뱀파이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시체는 부패하지만 파문당한 자의 시체는 돼지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고 뱀파이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인의 시체도 부패하지 않는데 이는 기적 때문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돌림병, 특히 흑사병이 뱀파이어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뱀파이어의 피해자와 흑사병 환자가 보여주는 증상의 유사성, 그리고 흑사병이 유행한 시기와 그곳에 뱀파이어가 출현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유행하기 전의 이야기와는 연결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주장의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뱀파이어를 퇴치하는 수단으로 시체를 소각하는 것이 돌림병에 걸려서 죽은 시체를 취급하는 방법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뱀파이어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에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민담에서부터 신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뱀파이어의 원형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겨울밤 아이들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 뱀파이어의 이야기는 한두 가지씩은 꼭 있기 마련이죠.